네, 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어, 작년에 KDD에서 발표된 Hierarchical Framework for Cross-Silo Cross-Device Federated Graph Lear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Federated Graph Learning은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Federated Learning을 수행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밑에 있는 그림 그 A에 있는 크로스 사일로 FGL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림 B에 있는 크로스 디바이스 FGL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 사일로 FGL에서는 이제 데이터 사일로가 이제 클라이언트로 취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각 디바이스가 이제 클라이언트로 이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분해서 연구가 되어 왔고 두 가지를 혼합해서 하는 연구는 존재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 사이로 크로스 디바이스 FGL이라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세 가지의 챌린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클라이언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층적으로 잘 그러니까 포괄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마다 사일로 클라이언트와 디바이스 클라이언트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별로 이제 프라이버시 컨스트레인트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끼리의 이제 그 그래프 무결성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그게 어떤 환경에서 따지면 어떤 환경을 그러니까 디바이스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 묶여져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은행을 예로 들었는데, 이제 사일로가 은행이고, 이제 각 디바이스가 이제 그 하나의 은행에 속해 있는 사용자의 계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끼리 이제 송금을 하고 돈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래프로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트랜잭션으로 엣지가 정의되어 있고 그걸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 사일로랑 크로스 디바이스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어라키컬 페더레이티드 그래프 러닝을 제안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멀티레벨 프라이버시 보존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래프 무결성에 희생 없이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보존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메시지 패싱 방식으로 시크릿 메시지 패싱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이제 제안을 해서 멀티레벨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을 구현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 에그노스틱 에그리게이션이랑 하이어라키컬 라그랑주 임베딩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HIFGL의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사일로랑 크로스 디바이스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더레이티드 그래프를 이제 서브 그래프들의 구성된 서브 그래프 셋으로 구성된 하나의 그래프로 이제 정의를 하였고요. 이제 여기서 서브 그래프란 이 사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 서브 그래프 내에 있는 노드가 이제 각 디바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사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서브 그래프 간에 오버래핑 되는 노드는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모델을 이제 정의를 하였는데, 이제 프라이버시는 노드 레벨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서브 그래프 레벨의 프라이버시 이렇게 두 가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확인했던 그 시나리오에서 이제 노드가 공격자가 돼서 다른 노드를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서브 그래프가 공격자가 돼서 이제 각 노드에, 그러니까 은행이 각 그 개개인의 그 정보를 이제 접근하는 것을 그, 아무튼 서브 그래프가 어태커로 그 정의가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브 그래프와 서브 그래프 간의 공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드가 서브 그래프를 공격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세 가지 공격 방식을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HIFGL에 대해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먼저 이제 이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계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이제 디바이스 클라이언트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을 이제 위에 있는 애가 관리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각 그 계층 간에는 이제 프라이버시가 보존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아랫단에 있는 디바이스 클라이언트부터 보면 이제 디바이스 클라이언트는 이제 각각이 이제 이고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고 그래프는 이제 타깃 노드의 피처랑 이제 이 해당 노드의 이제 원업 네이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이 그러니까 은행을 예로 들면 이제 트랜잭션이 있는 노드들 간에는 이제 각 자신들의 엣지는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각 디바이스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레디언트의 경우에는 프라이빗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사일로 클라이언트인데 이 사일로 클라이언트는 앞서 서브 그래프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지에는 이제 서브 그래프와 로컬 모델 그리고 이제 인코딩, 디코딩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인코딩, 디코딩 파라미터는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노드 인베딩을 이제 그 인코딩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디코딩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페더레이티드 서브 그래프를 이제 간접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레벨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로컬 GNN 모델인 GI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뭐 모델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각 디바이스의 평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모델이 업데이트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버인데 서버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이제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페드 에버리지와 같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스키마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파이낸스 시나리오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서버는 이제 그 중앙은행 서버를 의미를 하고 이제 각 사일로는 이제 각 그 은행 지점을 의미를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각 디바이스는 이제 사용자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시크릿 메시지 패싱인데 먼저 메시지 패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메시지 패싱은 이제 이제 그래프에 노드가 존재를 하는데 이 하나의 노드가 인베딩 업데이트 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노드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인베딩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을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그 이제 인베딩 업데이트 할 때 주변 이웃 노드들의 정보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노드 레벨에서도 프라이버시가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그러니까 서로의 인베딩이 암호화돼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애그리게이션 하는데 여기서는 이 수식을 사용을 해서 소스 사이드와 타겟 사이드 노드의 그 정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애그리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딩을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라그랑주 보관 기법을 사용하고 인코딩을 할 때는 이 식을 사용해서 인코딩을 하고 디코딩을 할 때는 이제 그 디코딩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코딩을 할 때도 라그랑주 보관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워크플로우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메시지가 이제 그 암호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CQR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네이버 간에 이제 인코딩된 인베딩을 애그리게이션 하는 과정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 인베딩의 경우에는 사일로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서만 디코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기 이웃 노드에 정확한 정보에 접근 필요 없이 이제 디바이스 클라이언트
상대를 업데이트하는 네이버 애그노스틱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차등 프라이버시 노이즈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를 사용해서 조금 더 나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보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옵티마이제이션인데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그 시크릿 메시지 패싱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임베딩 기반으로 로컬 모델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페더레이티드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여기서는 예시로 이제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을 사용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총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으로는 이제 프레임워크 레벨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로컬 모델만 사용을 한 거랑 이제 페드 AVG랑 이제 나머지 애들이랑 이제 글로벌 모델을 사용했고, 이제 백분으로는 GCN이랑 그래프세이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의 경우에는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해서 이제 그 성능을 측정을 했고, 이제 또 이제 그래프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이제 새로운 매트릭을 이제 제안을 해서 적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서 그 수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래프 정보가 얼마나 활용이 되었느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로컬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각 파일로 클라이언트가 개별적으로 학습이 되는 걸 의미를 하고, 여기서 이제 로컬 MLP의 경우에는 이제 MLP만 사용하고 이제 그래프 정보는 아예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어, 그래프 인포메이션 게인 수치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로어 바운더이고, 글로벌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 그래프 인포메이션 게인의 수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가 거의 100%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 무결성이 지켜지고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레벨에서의 비교인데, 먼저 그 앞에서 비교했던 그 옵티마이제이션 애들이랑 이제 비교를 한 거랑, 그리고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그래프 러닝 모듈을 비교를 했는데, 다른 베이스라인들에 비해서 제안하는 모델이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피시언시에 대한 그 실험 결과인데, 먼저 레이어의 개수를 변화시키면서 한 실험 결과에서는 이제 레이어가 두 개일 때가 가장 정확도가 높고 가장 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에서도 아마 레이어 두 개를 설정해서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디멘션의 경우에는 이제 디멘션 크기가 이제 커질수록 타임도 늘어나고 액큐러시도 조금 더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프리딕션 퍼포먼스인데 이거는 이제 각 파일로 클라이언트의 액큐러시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 결과를 이제 저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게 일관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이제 성능 저하랑 성능 향상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각 사일로 클라이언트마다 이제 특성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모델의 트레이드 오프로 인해서 이런 불규칙한 특성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일로 클라이언트 개수에 따른 센서티비티 실험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에큐러시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넘버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에폭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넘버가 커질수록 이제 어, 왜 에폭 타임인데 에큐러시가 적혀있는지는 여기
지표가 잘못된 것 같은데 F 타임이 클라이언트 넘버가 커질수록 한 F당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기종 클라이언트를 위한 이제 하이어라키컬 아키텍처를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시크릿 메시지 패싱을 제안을 함으로써 이제 그래프 무결성을 해치지 않고 이제 멀티 레벨의 이제 정보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래프 러닝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그 효용성을 입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 사이로랑 크로스 디바이스 스팅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이라키컬하게 그래프를 정의를 했는데 그 정보는 어디에 유지가 돼요? 하이어라키컬한 정보요? 하이라키컬하다는 거는 지금 어, 어떤 사일로 클라이언트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속해 있느냐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이 하이라키컬한 정보가 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메시지 패싱 할 때 부부 간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고 이런 건 있는데 그 그래프 자체의 하이어키컬한 그 속한 정보 자체는 따로 활용이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그래프 구조가 네.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두 단계의 그래프를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담, 서브 그래프가 있고 그 안에 노드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GNN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구조를 그러니까 GNN에서 실제로 그 두 단계 구조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GNN에서는 그냥 전체 그래프 원래 오리지널 그래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간의 그 관계 정보가 이용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두 개인데. 그, 무슨 말씀? 그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에서 지금 보면은 사일로 클라이언트를 5개로 쓰고 있잖아요. 아, 그 뒤에 실험에서요? 네. 네. 5개를 쓰고 있고 각 사일로 클라이언트마다 이제 노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건 이 사일로 클라이언트 레벨에서의 그래프 정보, 네. 그 정보가 쓰이는지. 그 정보도 GNN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GNN 사실상 활용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GNN에서 그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 GNN에서요? 그 노드랑 노드 사이, 그거는 그냥 클라이언트들 간의 관계만 보려고. 그러니까 사일로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이라키컬이라고 했으니까 네. 어, 서브 그래프들 간의 관계 정보가 고려가 되는지. 근데 그 메시지 패싱이 노드랑 노드 그러니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거는 거니까. 이제 프로토콜 상에서는 계층 네. 구조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고려하고 있는데 궁금한 건 아, GNN. 네. 네네. 아마 사일로 간의 관계도 이제, 근데 그 과정이 안 보이거든요. GNN 만약에 네. 이게 GNN에서 그 서브 그래프 간의 관계를 이용하려면은 그 서브 그래프들 간의 관계를 따로 GNN으로
모델링해서 뭐 어떻게 애그리게이션 하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 네네. 그런 게 전혀 그쵸. 안 보이는 걸 봐서는 네, GNN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사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게 사실 나이브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니까 네. 그냥 투레벨 GRL 같은 걸 적용하면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 네. 무슨 얘네들은 말씀인지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 네. 네, 그 GNN 단에서는 서브그래프 레벨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 여기에서 이 공원이 얘네들이 논문에서 좀 비중을 두는 쪽이 둘 중에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시큐리티 게임에 대한 얘기를 쓰잖아요. 어택 시나리오에 대해서. 네,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그러한 이 프리 모델에 대한 공헌을 주로 강조를 하나요? 아니면 그 일반적인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의 퍼포먼스 향상을 강조해요? 후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결국은 페드 에버리지보다 성능이 좋다 이런 정도로 맞추고 있어서 네. 어, 어택 시나리오에 서브그래프랑 노드 사이에 그것도 정의되어 있는 게 여기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두 가지 종류를 두 개 다 고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조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좀 theoretical하게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 어떤, privacy preserving optimization이라는 거. 아,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이 그 메인이었고 네. 그런 문제를 처음으로 정의했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이 크로스 사이로 환경은 임종환 학생도 좀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어두워서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클러스터 저기 어떤 대칭 구조를 만들 때 저기 저런 지금 뭐 커뮤니티 디텍션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 크로스 사이로 문제로 정의를 하면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으로 자연스럽게 변이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어떤 물리적인 그 계층 구조가 존재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버추얼한 그런 개념을 하나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묶여야 얘네들이 더 로지컬하게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 환경 자체를 대입을 해서 그런 환경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뭐 그런 거죠. 그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로 클라이언트를 그냥 세 개 데이터셋에서 다 그냥 다섯 개로 동일하게 세팅했는데 노드 수는 서로 다른데도 이거는 뭐 뒤에서 따로 클라이언트 사이로 클라이언트 변화에 따른 효과를 보이거나 그렇게 했나요? 파일로 클라이언트 변화요? 네, 개수 개수 변화요? 여기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파일로 개수 밑에, 저 클라이언트 저기 사이로 개수예요? 네. 사이로 클라이언트 개수. 그래서 여기서는 파일로 개수에는 정확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정의가 어떻게 되죠? 이거? 개인이요? 네, 테이블 3번에. 케이크요? 네. 아, 개인이 여기, 어, 제가 이 수식을 자세히 근데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네. 보면은 개인이 100%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 글로벌 모델이 100%인데 그거 넘어가는 경우가 좀, 네. 네, 또 질문 있나요? 윤평학생 이거 발표 준비할 때는 이쪽 연구를 그때 하려고 준비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더 활용도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아까 관점에서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다른 질문 혹시? 최고선 따뜻하고 있다고 눈을 반짝이는 것 같은데. 질문 없어요? 완전 네? 완전 생선. 그래서 또 질문해야지. 죽을 때까지 시계로만 할까?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거지.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